정통 진행경매 사례분석 정경사TV입니다. 초기 경매 강의 영상이지만 참여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방문하신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오늘 제작한 강의 영상은 단독주택 두 채로 구성해봤습니다. 추천에 어떤 우월점이 있다든지 권리분석상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했는데 재산 손실이 발생할 만한 그런 물건은 철저하게 권리분석에서 재경매, 입찰보증금 손실이라는 결과에 직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건은 성남지원 경매 상계 2023 타경 53701 이 중복 사건 있습니다. 중복 사건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선행 사건이 있는데 다른 임의경매 신청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판결문 채무명의를 득한 채권자에 의해서 추가 경매 사건이 있는 겁니다. 왜? 선행 사건이 말소나 취소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 기간 낭비 6개월 내지 8개월 기간이 걸립니다. 또 새로 시작하면은. 그래서 추가 사건이 이때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의미를 알고 넘어가시는 게 몸에 배셔야 어떤 권리분석상 경매는 위험하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는 경매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단 시세분석 정확하게 싸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겠다는 그 대열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건은 단독주택이고 감정가 7억 9,100만원, 최저가가 49%죠. 감정가에 수원지방법원 관내하고 인천지방법원은 그 한 번 유찰되면 저감률이 30%입니다. 그러니까 70%, 또 70%, 49%입니다. 청구 금액이 좀 작죠. 1억입니다. 1억. 1억인 경우에 항상 점검하시라고 그러는 게 경매 취하 가능성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채권자가 남신 팜, 뭐 회사죠. 이게 1금융이나 2금융이 아니고 채무자, 여기도 팜, 왜 한 명, 뭐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어떤 본사하고 대리점 관계, 그 채권 관계 아닌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괄 매각의 주요사항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시의 건물 포함이 되어 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권리 외 물건, 건물. 권리 외는 낙찰대금 납입해도 내 소유권으로 이전이 안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제한이 있다고 봐야죠. 지상 소재 정원시설, 조경석, 조경수목, 잔디포장, 펜스 등은 전부 다 이 토지에 평가돼서 포함됐기 때문에 입찰대금 납입하면은 내 소유권으로 별도 대가 지불 없이 넘어오는 겁니다. 점유자를 만나였으나 점유자 확인되지 않으므로 점유권 원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자, 2024년 올해 6월 17일 날 진행됩니다. 3억 8,800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 임대차 관계에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 임대차 내역 없으면은 거의 권리분석에서 7, 80%는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정원이나 그 원주지원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잔디 조경을 했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제대로 얻지 않고 토지 형질 변경을 해갖고 이 조경을 해놨다. 농지 회복 명령 내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경매 취소되는 경우, 그 경우도 입찰보증금 못 씁니다. 여기 저기 잔디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가 하나 없다 임대차가 까다로운 게 없겠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조경석이니 제시의 건물 하나하나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가에서도 토지 감정가 있고 그러면은 뭐 6억 4,700 토지 면적이 173평 평당 한 400만 원 4721 평당 한 400이면 어떨까
한번 판단해 보시고 건물 감정이 1억 4,800이면은 72평. 뭐 이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평형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복층이니까 나눠져 있지만은 어쨌든 전용 면적이 나와 있는 거고 단독주택에서는 공유 면적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저기 이해가 쉽게 전달되기 쉽게 아파트 평형의 비교를 가끔 하는 겁니다. 이 건물 감정가가 이랬으면은 과히 그렇게 오래되고 리모델링을 많은 그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1층하고 2층 건물 개방됩니다. 1층이 방 하나, 거실, 드레스룸, 다용도실, 욕실. 방 하나 크고 거실 있고 그 널찍널찍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은 오히려 좀 작은 방 2개 하고 이런 구조니까 이 그 강의 들이시다가 정지화면에서 캡처해 갖고 보시면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뷰입니다. 로드뷰. 요새 그 우리나라 이 디지털 강국 로드뷰 참 잘 돼 있죠. 이 보면은 주위 환경 한번 보는 겁니다. 거의 그래도 좀 고급화된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도 좀 비슷비슷해야지 옆에가 농가주택인데 혼자 단독으로 뭐 좀 고급스러운 그런 입지 여건은 과히 좋다고 볼 수가 없죠. 이 지금 방향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 가까이 가서 보면은 볼 수가 있죠. 예, 뭐 대문하고 외관도 그렇게 과히 그 많이 그 노후된 주택이다라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물건 아무리 조세단 임대차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 임차인 있는 경우에는 이 종기까지 주어진 대항력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로 주어지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는지 항상 살펴야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순위 근저당 일자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가 말소주의, 잉여주의. 말소 기준 권리 이유는 싹 말소가 돼야겠죠. 돈 내면은. 돈 냈는데 말소가 안 되는 그런 권리가 혹시 있으면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본권에선 임차인 없고 뭐 선순위 가등기라든지 가처분 금지 가처분 소멸되지 않은 그런 권리 없으니까 권리 분석이 별 까다로운 게 없겠구나. 근데 이 중복 경매 사건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순위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 금액이 작았죠 좀 1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대의 변제, 대신 변제해 갖고 경매 취하 가능성이 있는지 발품 팔고 머리품 팔고 어떤 입찰가 정할 때 어디 가서 뭐 점을 본다든지 신기를 동원해서 내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10만 원 차이로 제쳐야 되겠다. 이렇게 제쳐졌을 때 후순위 채권자 뭐 강제경매 같은 경우 채무 명의를 득한 자 임의경매 뭐 이 등기부등본상 대표적인 게 근저당권인데 선순위 경매 신청자가 금액이 소액이라서 말소 취소되면은 나는 어떡하나. 또 6개월 8개월이 이미 이자는 연체되고 원금도 일부 상환 안 하기 시작한 지가 3개월 4개월 5개월이 경과돼서 경매 신청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말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낙찰가 분석 및 추천 입찰가 이게 합리적일 수가 있고 데이터가 아파트 실거래가, KB,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시세 등으로 어떤 그
사례가 많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죠. 정확합니다. 근데 사례가 많겠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디 신점을 보시든지 합리적인 가격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정가가 7억 9,100만 원인데 최저가 49%, 3억 8,800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 강의 영상 만들 때 가끔 경매 노하우, 경매 다룬 지 한 30년 넘고 실제 투자 경험 많고 자산 증식 경험 많고 그 참여 이 매매 사례는 본 물건 매매 사례는 적지만은 감각적으로 때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가가 3억 8,80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보는 유료 사이트에서는 5억 900을 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억 900까지는 심한 것 같고 최저 입찰가보다 뭐 광주시에서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76%, 63%. 최근 들어오면서 오히려 좀 단독주택이 선호가 되는지 약간씩 올라갔습니다. 61%, 1년 전에서 최근 77%에서 그냥 추천가는 기회는 많으니까 많이 더 쓰지는 마시고 꼭 이 동네에 거주하셔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로 뺏기신다든지 아니면 입찰기일 전후로 해서 소유자 채무자는 입찰기일 일주일 뒤 매각결정일, 매각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 납부기일 14일 동안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고 경매 취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채무 완전 변제하고 임의경매인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 청구이의소, 차순위 매수 신고인 동의 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입찰 기일로부터 한 보름 동안. 그 사이에 저도 만약 의뢰를 하신다 그러면은 입찰 매수 대리인 자격까지 있으니까 입찰 법정에 가는 거 과히 즐겨하지 않습니다. 서로 합리적으로 쉬운 얘기로 짜게 입찰가를 정해갖고 가봤자 2등 하는 경우도 드물고 3등, 4등. 그게 합리적인 거죠,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부추김, 부채질에 의해서 가격을 높게 쓰는 경우 외에 합리적인 그러니까 이 본권에서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인근 부동산 가서 급매로 나온 단독주택 해서 평당 토지가 평당 얼마 거부는 과히 중요하지가 않죠. 해서 그걸 다 수집을 해보시고 제가 느낌상으로는 3억 8,800에 나온 물건이면은 대개 4억 5천 밑에서 맴돕니다. 그러니까 4억 5천 이상에 또 4억 7천 또 500 밑으로 맴도니까 4억 7천 9백만 원 정도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남바가 제 영상에 제목 말고 내용에 전부 기록을 해놓으니까 추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남바 치시고 얼마에 낙찰됐는지 참가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아 이거는 나는 이거 얼마 정경사 TV에서 4억 7천 9백을 제시했는데 나는 한 5억 9백까지 권하는데 4억 8천 한 7백을 써봐야 되겠다 생각해 보시고 또 입찰 낙찰 결과를 분석해 보시면은 그 권리 분석 학문적인 어떤 리걸 마인드가 바탕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분석을 떠나서 시세 진전된 입찰가 결정에 도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경매 사건은 여주지원입니다. 여주지원. 여주지원에서 물건 고른 이유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권리 분석 사항 같은 거는 전국 공통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똑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겁니다.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민사소송법까지 상위법인 이 여주지원에 있지만은 타 지역에서 보시는 구독자 또는 방문자 여러분도 이 물건은 전 물건과 달리 이 물건은 결정적인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 지뢰 밟으면 지뢰 터집니다. 자, 여주지원 경매 사계 2023 타경 33908 감정가 7억 7,800
최저가 3억 8,100만 원. 채권 청구 금액 5억 600. 배당 요구 종기 일도 중요합니다. 루틴, 프로세스와 절차 과정 중에 항상 거쳐야 될 부분은 거치십시오. 임차인이 여기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으면은 이 날짜 2008월 31일 이전까지 신청을 했는지 희귀 사례입니다. 하지만 케이스가 있습니다. 재경매 사건 중에 이런 경우에 3억 8천 4억 쓰면은 4천만 원 입찰 보증금 거셔야죠. 4천만 원 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은 눈에 걸리면은 하나하나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또 개인이 아니라 부동산 신탁이네. 이것도 무슨 일인지, 왜 신탁사가 소유자인지 그것도 쭉 연역법 귀납법에 의해서 생각해 보시고, 아 그래서 그렇지 까지는 가신 다음에 경매법정에 가셔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임대차 현장 방문에 점유자 만나지 못하고 전입세대 열림, 사람 못 만들었으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채무자 세대는 세입자가 아니라고 봐야겠죠. 한모씨. 근데 제3자 세대가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으므로 제3자 세대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그 임차인이 이모씨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제일 그냥 비속어 쓰면 안 되겠지만은 참 까다로운 경우입니다. 2007년 8월 17일 주민등록 전입만 되어 있습니다. 어쩔래 니네들. 제일 확정일자 없고 배당 신청 없고 대항력만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임차인을 전제로 하면은. 그리고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얼마인지 모르면 그 보증금을 내가 따로 줘야 되는데, 만약 4억에 낙찰을 받았다. 4억에다가 감정가 7억 7,800인 집이면은 한 5억짜리 임차인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내가 4억 썼는데 5억을 따로 내야 된다. 깨끗이 입찰 보증금 포기하고 취소해야죠. 이런 경우에 최선은 그거 같습니다. 그냥 일반 매매로 접근해서 다 물어볼 거 물어보고, 소유자한테, 채무자한테 물어볼 거 물어보고, 물어봐서 납득이 안 된다든지 가격도 안 맞고, 쉽게 말해서 안 맞으면 계약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경매에서는 알아서 알고 입찰 봐.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고 입찰기일 일주일 전에 열람할 수 있는 물건명세서 기일마다 갱신됩니다. 물건명세 중요하죠. 갱신되니까. 거기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법정 기일, 이런 세입자가 4억만 인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다 또 앞선다. 국세나 지방세가. 그럼 그거 물고 난 다음에 더 순위가 들이밀리면 한 4억인 줄 알았더니 더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경매에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입찰 의뢰보다는 권리분석 상한액이 50만 원입니다. 여러 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 입찰 보증금 손실이라든지 그 PDF 파일로 해서 의뢰받아서 드리고, 주로 취급하는 거 일반 매매입니다. 차라리 소유자하고 부닥쳐갖고 시원하게 물어볼 거 뭐라고, 조건 안 맞고 가격 안 맞고 하면은 안 하면 되는 거. 얼마나 시원합니까? 경매에 비해서. 경매는 까다로운 권리 분석을 법률을 바탕으로, 리갈 마인드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하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가 중요하겠죠. 이게 임차인이 있으니까. 2022년 5월 6일 항상 날짜를 보시면서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이모 씨는 2007년 8월 17일 보증금 금액도 모르고 확정일자 안 받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신청도 안 하고, 알아서 한번 나 숨어 있을 테니까 잡아봐라 이런 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매매 말고도 경매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방법은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탁사로 있어서 그 건물 등기부 갖고 울고 한번 열람을 해봤습니다. 그 토지까지도 열람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그 건물 등기부만 실어놨습니다. 소유자 있고
수탁자, 신형 부동산 신탁회사. 신탁하고 다시 신탁 말소 되고 개인 소유자. 이 등기가 한 3번여 정도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이 추정해 볼 수 있냐면은 소유자 이모 씨가 토지 갖고 개발을 할 경우에 그 저기 전세 사기권 많이 나오죠. 맨 땅 갖고 대출 많이 안 나옵니다. 건축 자금하고 분양해서 자금 회수될 때까지 그 자금이 전체는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저 아파트 부지나 이런 경우에는 브릿지론하고 PF 자금이 대출이 되지만은 개인 땅인 경우에 이렇게 신탁사에다가 해서 대출을 쉽게 말해서 최대한 받아갖고 건물 짓고 분양 대금 들어오면은 갚고 명의를 남겨준다든지 보이는 명의를 남겨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채권 청구 금액은 본권 채권 청구 금액이 5억 6백 그래서 취하 가능성이 없다 그랬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1,000만 원입니다. 인천 수협 설정 채권 금액이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사가 어떤 대의 행사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물건 명세서 보기 전에 이 본건도 로드뷰로 한번 위치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는 거는 현장 물론 가보는 게 최고지만은 여기도 뭐 정원 조경 잘 돼 있습니다. 최고지만은 그래도 문명의 이기 로드뷰로 주변 여건이라도 한번 살펴보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여기 지금 많이 왔네요. 이 지금 지점을 근처로 접근을 시켜야 여기도 지금 이 주택입니다. 이 주변 보면은 다 이 전원주택인데 규모 있는 그런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창하고 조금씩 여러 주변 살펴보면은 그 대지 면적하고 보면은 268평이면은 물론 잔디 전경을 즐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텃밭 일군인데도 우리 주말농장 50평 100평 분양받아서 작게라도 채소값도 많이 오르는데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엔 충분한 면적입니다. 보니까. 자, 이 세입자가 있으니까 물건명세서 필히 봐야 됩니다. 아까 사건에는 물건명세서 안 봤습니다. 전입신고일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훨씬 앞서는 말소 최선순위 설정일자. 설정일자보다도 또 앞서는 그 뭐 강제징용 사건이라든지 압류,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022년 5월 6일인데 2007년 주민등록 전입하고 보증금 기록 모르고 차임도 모르고 임대차 기간 대항력 있으면은 임대차 기간도 임차인이 주장하고 새로운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임대차 기간도 모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입찰 대금을 다 냈는데 등기부등본에 살아서 나한테 넘어오는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여기도 건물 개방도를 보면은 뭐 거실 있고 방 여기는 좀 지하는 그 주차장하고 좀 뭐 창고 시설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화면 작죠 이게 조금 아까 사건에도 말씀드렸지만 캡처해 갖고 화면 늘리시면은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전용 면적 생각하면 여기도 그 전 사건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로 생각하면은 82평인데 실면적이 여기도 또 100평형 넘어가는 거죠. 그 아파트를 비유하면 공유면적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공간은 참 널찍하게 돼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보신 그 세입자입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얼마를 5억에 샀는데 7억인지 8억인지 모르고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한 게 권리분석 과정입니다.
자, 이 교부 청구가 들어온 경우, 교부 청구 들어온 경우에는 교부권자 양공공, 양주, 양평, 뭐 이 지방자치단체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부권자 평무는 평택에 어떤 소지하고 있는 뭐 세관, 관세 계통 아닌가, 이런 게 이제 국공공은 국세로 추정되는 겁니다. 금액이 지방세에 비해서 다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기일 기준으로 임차인 보증금, 인수금액이 낙찰대금 냈는데도 커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경매 개시결정 떨어져서 일반 매매로 전환 처리를 문자하고 메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보고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눈 감고 만지고 물건 어떤 물건인지 한번 대봐라. 경매 애로사항 단점 참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매매로 접근해서 물어보면 물어보다가 시원치 않으면 계약 안 하고 아유 됐습니다. 계약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거 입찰보증금 10% 걸어야 아까 보신 물건 명세서 말고 경매 개시결정부터 경매 기일까지 기록된 뭐 50쪽, 100쪽짜리 경매 기록을 열람하셔야 그것도 전부 파악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방세로 추정되는 경우 배당 순위가 변동되면은 인수금액이 달라집니다. 자, 근데 답답한 부분이 참 많은데 그런 거 좀 헤쳐나갈 방법은 좀 없겠느냐?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선순위 임차인이 인천 수협에서 경매 신청했죠. 인천 수협에서 대출 받을 때 대출 의뢰하면은 대출 심사 받지 않았겠습니까? 대출 심사를 적당히 하고 짜고 선순위 임차인이 3억 4억짜리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주 그 드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 물건을 입찰을 보는데 뭐 다른 데는 새롭게 대출 심사를 해야 되고 전 그 과정을 다 거치셨을 테니까 지금은 뭐 좀 시일이 지나고 했으니까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은 선순위 임차인 대출 금액을 아실 수가 있는 그런 차선책입니다. 이게 해당 물건 대출 기관 1금융 2금융권 의뢰 대출 심사 의뢰를 하다 보면은 선순위 임차인의 정체에 대해서 아 얼마짜리가 있구나 알 수 있다는 방법 제시해드리고 일반 매물로 생각하시고 현지 가서 더 싸게 나온 물건 없나 급매물을 탐색하는 과정에 그 해당 물건 인접지 가까운 데 있는 중개사무소 가서 또 급매물을 물어보다 보면은 저 물건은 경매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저 세입자 뭐 관계라든지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드립니다. 만약 이 선순위 임차인이 소액이든지 그 인수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입찰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7억 7,900인데 여기도 아까 그 물건처럼 아파트나 이렇게 부침이 왜 단독주택 그렇게까지 빚 많이 내고 사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영끌 아파트 상승기에 그냥 갭 투자해서 2판 4판 뛰어들어야 나도 저 2등 열차에 저 돈 남는 잔치에 좀 뛰어들어 보겠다. 이자를 최대한 대출을 받아갖고 내고 있는 얼마나 지금 어렵겠습니까? 지금 뭐 똘똘한 채 지역도 그렇게 대출 많이 안 받고 순수 자기 자금 비율이 높습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 낙찰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78%뭐 80% 근접하네요. 하지만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감정가 7억 7,900이면 8억 잡고 77에 49, 8, 한 4억. 4억에서 기준에서 쓰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 프로테지 매매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게 객관화된 어떤 그 통계 수치라고 오판하시고 이런 예상 낙찰가는 무시하시고 본인이 자꾸 산출해보는 그런 어떤 경험을 축적하셔갖고 재산 증식하는데 날카로운 입찰가, 판단, 분석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통 경매 사례 분석 정진석TV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